갑상선의 질환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제 기능의 문제, 그리고 구조의 문제, 그리고 염증의 문제로 나눌 수 있고, 갑상선 기능의 문제는 기능이 증가되어 있는 항진, 그다음에 감소되어 있는 저하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거의 구조적인 문제는 갑상선에 혹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는 암인 악성결절, 그리고 암 아닌 양성결절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갑상선의 염은 생기는 상태에 따라서 급성, 아급성, 만성 갑상선염으로 나누게 되고, 이에 따른 각각의 치료 방법이 다 다르게 됩니다. 갑상선에 대한 검사는 이러한 갑상선의 기능을 보는 갑상선 기능 검사, 그리고 구조를 보게 되거나 염증을 보게 되는 갑상선 초음파로 일단 나눌 수가 있고,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조직 검사를 해서 악성 결절인지 양성 결절인지를 나누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체중 감소, 피로,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 부러지는 것, 또는 손톱이 잘 부러지는 것, 손이 떨리거나 가슴이 뛰는 것들, 성격이 급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피로, 그리고 체중이 증가되는 것, 그리고 목이 이제 경부에 불쾌감이 생기거나 또는 변비가 생기거나 생리가 불순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평생을 치료해야 되는 병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항진증인 경우에는 치료의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약을 먹게 되면 완치가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을 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저하증도 평생을 치료를 하지만 일부인 경우에는 약을 먹지 않고 지켜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 치료 방침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자체가 이제 임신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약이 영향이 아니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일 때는 조산이나 유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는 갑상선 수치를 철저하게 측정해서 정상을 만든 다음에 임신하는 것이 맞고, 항진이나 저하증 약을 먹는 경우에는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됩니다. 단지 항진증인 경우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일시적으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수치가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항진증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하증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나빠지게 되고, 또 이런 경우는 약을 더더욱 더 올려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을 철저하게 먹는 게 맞고, 아기의 갑상선은 보통 태아죠. 태아의 갑상선은 3개월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갑상선 호르몬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모의 갑상선의 호르몬이 체내에 적게 되면 저하증 이상 됩니다. 아기한테 넘어가는 것들이 적게 되기 때문에 아기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주게 돼서 IQ가 보통 10 이상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후반기에 들어가서는 아기 갑상선이 생기기 때문에 초반기에 비해서는 그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이 훨씬 더 적지만, 그래도 유산이나 조산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